자, 봅시다. 우리 사회복지. 자, 복지 봅시다. 복지는 요거는 그 이제 세계대전 직후 이후에 나왔죠. 이제 이 전체 우리 세계 경제가 큰 어떤 곤란에 한 빠져요.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페이지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은 이제 시험에는 일단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밑에 그 226페이지 보시면은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이 있다. 자, 자녀적 개념이 이거죠. 요거는 우리가 복지란 것은 빈곤 문제에 국가가 이제 관여하는 건데, 자녀란 말은 뭡니까? 자녀란 말은 그 개인의 가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자녀 그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 그럼 뭐 이 자녀적 개념을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가난 문제는 결국은 원칙은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도적 개념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마치 우리 뭐 경제 제도, 이는 정치 제도 마치 하나의 제도로서 요거는 누구든지 이 제도의 혜택을 본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녀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복지 중에서 여기 이제 선별복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보편복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큰 차이점. 일단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녀 개념은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에 세 번째 점 보세요. 사회에서 실패하거나 낙오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시혜를 베푼다. 은혜를 베푼다 그런 말이다, 그지?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접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점 보시면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 복지란 것은 결과적으로는 보충적이다.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에 반해서 제도적 개념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회 제도는 그 사람이 그 제도의 혜택을 보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뭐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다 이용해요. 그래서 이 제도적으로 들게 되면은 누구든지 꼭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접근하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도 개념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점 보세요. 실패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뜻보다는 사회 문제를 예방한다라는 측면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네 번째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란 말 보이죠. 오늘날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쓰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간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실제 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도 있고 이렇게 접근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실제 제도에서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제도를 봅시다. 이거 127페이지는 요 박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먼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있더라. 세 가지가 있어요. 좌측에 있는 보험과 공공부조는 공통점이 뭐냐? 돈 주는 거야.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회서비스는 돈 주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금전적 지원이 원칙입니다. 그 사회서비스 여러분, 사회서비스의 특징의 제일 첫 번째 특징 보세요. 오른쪽에 사회서비스 첫 번째 비금적 지원의 말죠. 이거는 돈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냐?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밑에 아래 예를 한번 보세요. 종류 보시면은 두 번째 점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뭐 장애인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저 노인을 돌봐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이지 실제 뭐 돈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사회 서비스는 그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 노인 돌봄 서비스인데, 그래서 특징에서 이제 비금융 지원이 원칙이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사회보험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험이죠. 보험은 보험인데 사회보험이래.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드는 목적은 우리가 안다, 그죠? 보험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보험은 그런 용도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 그지? 그게 사회보험이야. 보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험은 보험료를 내겠죠. 보험료를 내. 그럼 누가 내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개인보험은 개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이 내. 근데 이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분담한다.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일단 그래서 사회보험 종류를 한번 볼까요? 밑에 종류 보세요.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우리가 이거는 뭐 암기 안 해도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 두 번째 건강보험, 고용보험, 네 번째 노인장기요양보. 노인장기요양보는 독자적으로 시험에 나왔죠. 노인장기요양보. 국민연금 뭐예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지금은 우리 소득 여러분 이거 소득이 있을 때 소득이 있으면은 무조건 연금 내라 그래요. 연금 안 내면은 여러분 재산 압류당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주 골 때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연금은 지금 내가 소득이 있을 때 나중에 소득 끊길 경우를 대비해서 미래를 대비한다. 국민연금. 두 번째 건강보험. 지금 건강하지만은 나중에 질병에 대비하겠다. 고용보험.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은 취업당했을 대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금은 내가 젊어 건강해 그러나 누구나 다 노인 된다. 노인 되면은 아프다. 병원에 가야 돼. 준비하자 지금. 다 뭡니까?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보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개인적인 목적이고 공동체와 관련돼 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 위에 대상 보세요. 누굽니까? 모든 국민의 모든 국민. 그래서 뭐 관료석에 보편복지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요. 성격은 뭡니까? 미리미리 준비한다. 예방한다. 사전 예방적이다. 여기 가장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 성격까지 했고요. 특징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니까 뭘 내야 돼요? 보험료를 내야 되지. 우리가 개인적인 보험은 내가 내겠지.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보험이니까 나도 내고 우리 사회도 부담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에 피보험자, 고용주, 국가가 분담한다. 공동 분담한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 세금 가지고 내주니까 뭡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다. 강제가입입니다. 이거는 나는 뭐 안 가겠다, 가입 안 하겠다 말 못해요. 강제가입입니다. 두 번째 능력별 비용.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적인 보험은 여러분 내가 나중에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데 그게 아니야. 이것은 나의 능력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이 말입니다. 소득이야. 소득이 많으면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요. 강제가입 능력별 꼭 기억하시고 수익자 비용 부담. 여러분 내가 나중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험료를 내죠.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이 작동한다. 마지막에 상호부조다. 상호부조 꼭 기억하세요. 상호부조. 상호부조란 말이 뭡니까? 상호부조. 서로 도와준다 부조. 국민연금, 고용연금 가입자들은 서로 해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실업자가 되면 도와준다. 상호부조한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거 뭡니까? 아까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낸다 그지? 근데 받아가는 건 비슷하게 받아가.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는 뭡니까? 공공부조는 밑에 보세요. 종류 보세요. 종류. 국민기초생활. 뭐든지 이러면 기초란 말 들어가면 다 이게 공공부조입니다. 국민기초, 기초노령연금. 기초란 말 들어가면 다 이게 공공부조야. 다르게 말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이야. 그죠? 저소득층이야. 자, 그래 다시 위로 올라갔어. 대상 보세요. 저소득층한테만 준다. 관료석에 선별복지다 그랬어. 이거는 사후 대응적이야. 아까 우리 보험은 사전 예방적이지만은 이거는 이미 이제 그 대상에 해당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가난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만드는데 이거는 이미 가난해져 버렸어. 그 이후에 개입한다. 사후 대응적이다. 사후 처방적이다 그럽니다. 특징.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뭐 월 얼마 받는다. 그거는 국가가 세금 가지고 해주죠. 그래서 첫 번째 비용 전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그래서 재정 부담이 아주 크다. 그죠? 아주 크다.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왜? 일 안 해도 하니까.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된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소득 재분배가 가장 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회보험과 공무주를 이걸 비교합니다. 사회보험도 뭐 소득 재분배 효과, 재정 부담 있고 소득 재분배 효과 있어. 근데 정도를 따지면 공공부조가 훨씬 재정 부담도 크고 훨씬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걸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딱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페이지 넘겨서 다 했고요. 바로 이제 130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생선복지라는 거지.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복지제도가 그 요 생산복지 여러분 우리 앞에 봤던 것 중에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다면은 요 공공부조를 기초한 것이 생산복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공공부조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재정부담이 있었거든요. 막대한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도 초래합니다. 또 일을 안 해도 먹여 살려주니까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는 거지. 한편은 재정 부담도 심해. 그래서 이게 돈은 돈대로 나오고 사람들 그거는 또 이게 해이하게 만드는 안 좋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게 해결하는 게 이게 그죠?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 하면은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이것과 이 양자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는 게 이 생산복지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줄에 의미 보시면은 노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오케이. 그게 키워드입니다. 노동하는 것을 조건이다. 그 이 생산복지는 옆에 요거 꼭 써놓으세요. 공공부조를 기초로 한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공공부조다. 그 밑에 이제 이런 그 사고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근로장려세제죠. 근로장려세제야. 그림만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해요. 이게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많아지면은 장려금도 많이 주겠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한 푼도 안 준다는 얘기죠. 일을 하라. 근로소득이 있으면은 장려금 많이 줄게. 일정한 장려금이 일정한 수준 되면은 더 이상 계속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비례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수준 되면은 그냥 요 수준 스톱을 계속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소득이 많아지면은 점차 보조금을 줄여간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근로장려금이야. 그림 보세요. 보이죠? 여러분들은 뭐 실제 시험에서는 그림 이런 거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 개념을 물어볼 가능성이 많아요. 이 생산적 복지를 구체화한 실제도가 뭐라고? 근로장려세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옆에 문제 풀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뭐 최저생계비니까 그 저소득층이다, 그죠? 공공부조. 나는 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다. 사회보험. 다는 요게 지금 생산적 복지의 내용이다, 그죠? 오케이. 1번에 가는 취약계층, 그죠? 맞습니다. 근데 상호부조가 아니고 그냥 공공부조라는 거죠. 이런 상호부조니까 사회보험이 상호부조다, 그죠? 2번에 나는 능력별 비용 부담이 아니죠. 맞다, 그죠? 이게 지금 사회보험이니까 능력별 비용 부담까지는 맞지만은 강제가입 원칙이야. 틀렸고 임의가입이 아니죠. 3번에 다는 개인의 자립자를 강조한다. 맞죠? 사회보험이 아니라 그 생산적 복지로서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를 기출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는 사전 예방적이다. 이게 그 4번이 서로 바뀌었다, 그죠? 가가 뭡니까? 이게 사후 대응적이고 나가 사후 사전 예방적이죠. 뭐가 받으시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가는 선별복지고 나가 보편복지니까 나가 훨씬 대상자가 많겠죠. 맞다, 그치? 그렇게 요 정도 감을 가지고 풀면 돼요. OX 넘어가 볼까요? 2번
사회보험은 강제가입. 그리고 소득 정도죠. 그죠? 3번에 상호부조는 뭐가? 사회보험이 상호부조다. 그죠? 5번에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가 공공부조 맞습니다. 이거는 8번 그렇죠. 공공부조가 생산적 복지에 활용되고 있죠. 11번 여러분 우리가 공공부조는 근로의욕을 저하하지만은 이 사회보험은 근로의욕이 좀 고취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됐고요. 16번 볼까요? 사회보험의 경우는 아까 재정부담이 생겼죠. 다만 그 정도가 공공부조보다는 적었지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여기서는 오늘은 이제 최근의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게요. 일단 하기 전에 7번부터 풀고 들어갑시다. 7번 오늘 7번부터 8번 쭉 풀겠는데 뭐 좀 15년도 문제지만은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7번. 자, 볼까요? 이거 뭐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상중하, 상중하, 그지? 이게 지금 여기 부모고, 이거 자녀죠, 그죠? 25, 10, 그죠? 이렇게 있어요. 25, 10, 13, 7, 13, 7이고, 얘가 3, 5, 30, 3, 5, 30. 자, 여러분, 이거지, 그러면은,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냐? 얘가 15, 35, 50, 10, 70, 20. 여러분, 우리가 여기 좀, 요거, 노란 거 요게 뭡니까, 요게? 부모가 상층일 때 자식도 상층, 부모가 중일 때 자식도 중, 부모가 하자. 이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습된 거죠. 그러니까 노란색에 세습된 거야. 세습 또는 대물림입니다. 대물림. 그 전체 대물림이 얼마입니까? 합치면은 30 아니 37다 그죠? 그러면 그 대물림 안 된 경우 수직 이동 그죠? 수직 이동 자체가 전체가 총 얼마이고 이거 빼면은 63이다 그죠? 그 중에서 상승 이동과 하강 이겠죠?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 있습니다. 상승이 오는 게 상승 부모보다 잘 된 경우다 그죠? 부모보다 잘 된 경우 얘들 부모가 중할 때 얘들이 지금 부모보다 잘 된 경우야 43이 부모보다 잘 된 경우죠. 얘들이 뭐 얘들이 부모보다 못된 경우죠. 부모가 상인데 자식은 중하 그죠? 부모보다 못된 게 하강이동입니다. 하강이동이 지금 20입니다. 일단 부모 세대는 그지? 상중하 자식은 이제 그죠?
상중하 자식 그죠? 자식은 우리 그래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이동하면서 사회 구조가 발전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자, 1번에 갑국은 계층 이동 인구가 대물림 그죠? 대물림은 37인데 얘가 이러니까 당연히 있지 많죠 그죠? 그래서 그 이동 인구가 훨씬 많다. 답은 1번이네. 부모와 같은 계층인 자녀 수는 당연히 이게 가장 많죠. 중층이 가장 많다. 세대 간 이동은 상승 이동보다 상승 이동이 많다. 상승 이동이 많아요. 4번에 자녀보다 부모 아니 자녀 계층에서 훨씬 안정적인 구 나타나죠. 자, 이거 밑에 8번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는 조금 그 17년도 문제다 그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요즘 주어진 여러분 데이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지금 우리 좀 데이터는 좀 복잡한데 요걸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받겠다 그죠? 어쨌든 이제 어떻습니까? 갑은 자식들이 지금 상위 10 이렇게 그지? 그럼 갑 사회는 이런 사회죠. 우리가 말하는 피라미드 형사입니다.
1번에 갑국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피라미드이다. 틀렸다. 그죠? 2번에 얼국이 지금 얼국입니다. 얼국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지금 수치가 20인데 좀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됐죠. 요거는 그 일치하는 게 18, 2 그지? 일치가 18이고 불일치가 2다. 그죠? 그래서 20이 나왔어요. 요거는 지금 어떠세요? 얘는 지금 4하고 6이다. 그죠? 이렇게. 얘는 지금 어떻게, 얘는 지금 56, 14이다. 그죠? 56, 14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죠. 여기 앞에 여기 일치, 여기 부모가 일치하는 거죠. 그죠? 여기 일치야. 부모가 상일 때 자식도 상이고, 부모가 중일 때. 요거는 일치야, 일치. 여기 다르다. 그지? 그럼 여러분 요거 뭡니까? 요거는. 부모는, 그 자식은 지금 상층인데 부모는 상층이 안 했다는 얘기죠. 그지? 그럼 이게 뭐야? 요거는 상승이다. 요거는 뭐 이거는 부모는 자식은 지금 하층인데 부모는 하층이 안 했다는 얘기죠. 자식들이 지금 잘못된 경우다. 그죠?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잘 몰라요. 지금 자식이 중층인데 부모는 중이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부모는 하일 수도 있고 상에서 미끄러진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강일 수도 있고 상승일 수도 있고 좀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건 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하강 이동이 많은지 상승 이동. 그럼 요걸 만약 요거는 상승일 수도 있고 하강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전부 다 6 전체가 그냥 다 상승 이동이라고 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6 전체를 그냥 다 상승이라고 본다면은 그럼 전체 합하면 8이다. 그죠? 만약에 우리 상승 이동의 최대값이 8%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럼 하강 이게 상승 이동의 최대값이 8밖에 안 되니까 상승 이동은 8이 최대값이고 7, 6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지? 그죠? 그럼 이게 14가 아니고 15, 16이 더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상승 이동보다는 하강 이동이 훨씬 커요. 자, 그래 보면 여러분 봐요. 상승 이동한 자녀 수는 하강 이동보다 적다. 달리 말하면 하강 이동이 훨씬 크다는 거죠. 맞아요. 하강 이동이 어떤 경우보다도 하강 이동이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비율이 커요. 왜냐면은 상승 이동이 요걸 전부 다 상승 이동 해봤자 8%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이거 자체로는 이게 하강 이동은 제로로 본다 하더라도 14%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이게 압도적 큽니다. 이게 맞다. 그죠? 3번에 병국은 일치하는 것은 여러분 중층이죠. 중층이 많습니다. 세대 간 대물림 된 건 어떤 게 아주 많아요? 여기 대물림 된 거죠. 대물림은 하 쪽이 많죠. 하 쪽이 많다. 틀렸다. 그치? 자, 그렇게 풀면 돼요. 오른쪽에 됐고요. 넘어가고 뒤에 또 하나 더 봅시다. 문제가 최근의 문제는 또 이렇게 다 좀 자료 문제가 나옵니다. 그 위에 그 위에 16번 풀어볼까요? 자, 볼까요? 지금 이 제시문은 뭡니까? 그 그게 그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더 높은 교육 혜택을 받고 등등 유리하다. 갈등론이다. 그죠? 갈등 관점이야. 기억에 사회 계층하는 필수 불가피.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이죠.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갈등론에서는 사회 계층이 다 없애야 된다 그래. 없애야 된다. 틀렸다. 니은의 차등 보상 체계는 사회 발전에 유리하다. 이것도 기능론이다. 그죠? 답은 디그 리얼이네요. 그죠? 디그 리얼이 겁니다. 밑에 17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것도 지금 이제 올해 17년도 문제네요.
자, 뭐 주어진 데이터는 이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주어진 값은 상하고 하만 주어졌으니까 중층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놓는다 그죠? 나와요. 2080년대는 중 30%, 50%, 50%, 20 이렇게 받겠다는 거지. 왜 전체가 합이 100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 1번에 A국은 갑국은 어떻게 받겠어? 갑국은 원래 얘 있는데 이렇게 받겠다 그죠? 안정적으로 받겠다. 근데 을국은 어때? 을국은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거 이래네 그죠? 갑은 발전했고 구조가 을국은 이 다이아몬드에서 이거 모래색 바뀌기 때문에 완전 이게 양극화된 경우다 그지? 일단 1번은 맞고 2번에 을국은 아니죠. 피라미드가 아니고 그 모래시계로 바뀌었다. 3번에 갑국은 을국에서 이거 둘 다 개방이죠. 둘 다 개방이니까 이렇게 모습이 바뀌지. 만약에 폐쇄였다면은 이게 그냥 얘였다면 얘도 이래 돼야 돼, 그지? 그러니까 폐쇄라면 이래 이렇게 똑같아야 돼 이거. 근데 지금 이거 바뀌었다는 자체가 지금 개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틀렸다. 4번 을국은 여러분 이렇게 바뀐 거 뭡니까 이거는 실패인 거죠. 이건 사회적 이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게 실패인 거지 지금. 그래서 이게 4번이 복지도 확충의 결과 아니라 실패된 게 실패. 이 복지를 그죠? 그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만 봅시다. 보시고요. 자 제도 볼까요? 제도 145페이지입니다. 제도. 자 제도란 것은 뭔가 우리 그 사람들은 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를 공식적으로 충족시켜줘, 합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시스템, 그걸 우리가 제도라 그래. 누군가 그래서 우리 제도적으로 누군가 우리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공분을 자아내는 그런 어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그 심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코치 뭐 조모 코치 조 무슨 그 코치가 있던데 그 조 코치를 뭐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죽일 수 없죠, 그죠? 우리가 그런 어떤 공분을 느낀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떻게 해? 처벌은 우리 사법 제도에 따라서 처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욕망, 사회적인 욕망을 처리하는 공식화된 어떤 절차 그런 거를 제도라 그런다 그죠? 그 대표적으로는 사법제도. 사법제도. 이런 것들이 우리 많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 의 보세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식화된 규범 절차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밑에 뭐 사진이 좀 이상 그죠? 좌측이 사법제도다 그죠? 오케이 뭐 그런 말들이고요. 자 페이지 넘겨서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제일 잘 노는 게 가족제도죠. 가족제도. 가족제도 보겠습니다. 가족제도는 여러분 그 핵가족과 학대가족이 있습니다. 이제 개념적 여러분들 우리 시험에서는 이 핵가족, 학대가족 개념을 물어보죠. 근데 개념을 물어보는데 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개념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케이스를 문제 주죠.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좀 많이 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게 좀 복잡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어쨌든 일단 개념 보겠습니다. 자, 핵가족과 학대가족이 있더라. 핵가족이 뭔데? 학대가족이 뭔데? 자, 1세대가 있어. 1세대. 1세대 핵가족은 뭐냐? 이거는 부부, 그죠? 부부만 사는 가족. 부부만 있는 가족이 1세대 가족입니다. 2세대 핵가족이 있더라. 이거는 부모 플러스 미혼 자녀, 미혼의 자녀. 물론 부모는 한부모에 있기 때문에 한부모. 그 다음에 2세대 확대가족이 있더라. 이거는 뭐냐? 부모, 또 부모와 기혼의 자녀다. 이게 이제 한 세대다. 그죠? 한 세대야 자녀. 다만 요 부모는 또 한 부모에 있기 때문에 한 부모. 그 다음에 3세대
확대 가족은 뭐냐? 부모와 기혼의 자녀와 기혼 자녀의 미혼 자녀 그죠? 이게 이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그지? 요렇게 넘어갑니다. 일단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요렇게. 다만 이제 포인트는 2세대는 핵가족과 확대가족이 섞여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2세대 그러면 이게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는 따져봐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보겠습니다. 일단 핵가족과 확대가족 보시면은 한부모와 기혼자녀, 오른쪽 핵가족은 부부 또는 한부모와 미혼자녀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른쪽에 147페이지 그림 밑에 보세요. 1세대 가족은 괄호 속에 부부, 2세대 가족은 부부와 미혼자녀, 2세대 확대 가족은 부모와 기혼자녀. 그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오케이, 넘기시고요. OX 가볼까요? OX에서 6번 틀렸죠? 2세대 가구는 뭐 핵가족이 아닙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7번에 7번 볼까요? 조손이 누굽니까? 조손은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가 있어요. 이거는 핵가족 확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타로 봅니다. 기타. 핵가족 아니에요. 오케이. 넘겨서 교육제도 한번 볼까요? 교육제도. 자, 교육제도는 요것만 알면 됩니다. 밑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관점. 교육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 우리 기능론에서는 그래 바라보죠. 기능론에서는 교육을 하면은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 그죠? 배워야 뭐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 적응하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은 사회 질서 안정을 도모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 요게 중요하죠.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다. 즉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그 달콤한 말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신분 상승이 가능하다. 즉 그게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가 교육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다고 본다 그죠? 그런 이야기.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이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교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을 한다. 그런데 갈등론은 안 돼. 기억이 뭡니까?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한다고? 확대 재생산한다. 유지한다. 이게 뭐예요? 현재 지금 빈곤, 불평등 문제가 교육을 통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고착화 된다. 왜냐하면은 부자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양질의 그죠? 그 부모의 경제력 기초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자식도 잘 될 것이다. 부모가 가난하면은 자식도 가난하게 된다. 이 이야기다, 그지? 그런 이야기다, 그죠? 근데 그런 면도 있죠, 그지? 항상 여러분 사회적인 현상은 어느 한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론 보세요. 교육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유지와 재생산에 기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게 이해되면 밑에 건 다 읽어볼 필요 없어. 오른쪽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은 그러면은 균등해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 하나는 접근기회 균등, 또 하나는 결과균등입니다. 접근기회 균등은 말 그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사회는 이런 접근의 기균등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시하고 있느냐? 구성원들한테 첫 번째 무상 의무 교육제도. 요는 요즘은 기억해야 됩니다. 접근의 기균등과 관련된 제도가 뭐 무상 의무 교육이다. 즉 돈이 없어서 교육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하겠다. 시각장애인에게 아이에게 점자 문제를 주겠다. 그죠? 시각장애인한테 점자지가 아니라 일반 시험지를 주면은 그건 시험 치지 말라는 이야기 같다. 그래서 일단 읽을 수 있어야 된다. 풀고 못 풀고는 나중 문제다. 그러나 결과의 균등은 뭡니까?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즉 성취도와 성취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간 거다, 그죠? 그래서 결과균등은
우리 사회는 이 결과의 균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어떤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근데 농어촌 아이들에게 특별 전형을 한다든지, 경제적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뭐 방과후 수업 제도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거예요. 밑에 이제 이 교육의 기획기준을 바른 관제 관련해서, 그럼 기능론은 이 두 개 중에서 뭐를 중시하는가? 기능론은 접근 기회 균등만 보장하면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에서 차이 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 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뭔가 제도적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갈등론은 그렇게 말하죠. 아니야, 결과의 균등도 우리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결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개인의 능력,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 배경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실제 그런 것도 강하죠, 그지?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기록론 기억에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접근의 기회균등을 보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설명된 안에 성취도의 차이 나는 것은 개인의 능력, 노력 문제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밑에 갈등론 보세요. 기억에 교육 성취도의 차이 나는 것 자체도 개인의 능력, 노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런 어떤 집안 어떤 경제적인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결과의 균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뒤에 종교는 굳이 볼 필요 없고요. 넘깁니다. 넘겨서 OX까지 하고 좀 쉴까요? OX 가보겠습니다. 1번. 이 기능론이다, 그죠? 기능론이야. 3번. 마찬가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기능론이다, 그죠? 6번. 요게 접근 기회 균등이죠.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충분해요. 잠시 보겠습니다.